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3장 요양보호 강론 신체활동 지원 중에서 배설도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배설도끼 교재 240쪽, 253쪽까지입니다. 자, 배설도끼 240쪽 교재 준비하셨으면 출발합니다. 자, 배설도끼 240쪽 원칙입니다. 자, 배설도끼는 스스로 하도록 하는 원칙을 또 지켜야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줍니다. 이유는 자존감, 자립감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항문은 앞에서 뒤로, 즉 요도, 질, 항문의 순서로 닦아줍니다. 이유는 오해, 자, 요로 감염, 방광염, 감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겠죠. 자, 만약에 질에서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면 항문에 있던 더러운 균들이 또 이렇게 질과 요도를 지나면서 감염을 일으키겠죠. 다시 한번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그리고 어떻게 한다? 요로 감염과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요. 자, 언어적인 표현은 말 그대로 소변이 마렵다, 화장실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언어적인 것은 바지 뒤쪽을 잡는다던가 안절부절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겠죠. 자, 우리가 배설할 때 배설 전, 중, 후 관련해서 시험 문제 이것도 잘 나오는데요. 배설 전 어떤 것을 살펴야 되느냐? 이전 배설은 어땠는지, 요의, 변이는 갖고 있는지, 하복부, 팽만감은 어떤지, 배설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살피는 것이 배설 전 관찰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배설 중에 너무 조용하다던가 압박감이 온다던가 하는 등등의 불안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즉 불안 정도, 배설 배뇨하는 동안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통증은 있는지 불편감은 없는지를 관찰하는 것을 배설 중 관찰입니다. 배설 후에는 배설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색은 어땠는지, 잔뇨량, 잔변감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화장실 이용 도끼입니다. 241쪽. 낙상, 사고, 대비, 안전한 환경 조성하기입니다. 자, 낙상,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화장실은 어떻게 한다? 밝게. 두 번째, 물기는 없게. 밤에 화장실 표시등 있죠? 화장실 표시등을 꼭 눈높이 위치에 켜놔야 합니다. 그리고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해 주는 게 좋겠죠.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변기 옆에 손잡이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응급벨을 설치해서 위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서 요양보호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즉각 개입하여 낙상 사고에 대비한다. 만약 이렇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가 낙상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면 또 낙상에 대한 책임 소재 같은 사건 사고 보고서 쓸 때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항상 요양보호사는 손을 뻗을 수 있으면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서 대상자를 도와준다. 자, 242쪽입니다. 침대에서 휠체어 옮기기. 자, 라번의 침대에서 휠체어 옮기기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침대 옆에 휠체어를 비스듬히, 즉 30에서 45도로
위치해 놓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빈틈없이 붙여도 됩니다. 자리에서 많이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침대 요 공간 없이 바로 딱 붙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빈틈없이 붙인다거나 30에서 45도로 비스듬히 붙인다거나 이 두 개가 모두 답입니다. 주로 시험에는 30에서 45도가 많이 나오지만 빈틈없이 붙인다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는 항상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놓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다 휠체어를 놓는다? 건강한 쪽.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불편한 쪽에서 도와주겠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무엇을 놓는다? 휠체어를 놓는다. 자, 그림 3번 문제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어깨 쪽, 즉 마비가 없는 쪽에 어깨 쪽, 그리고 무릎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4번 그림을 보시면 일으켜 세우면서 침대에 걸터 앉도록 다리를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놓게 비스듬히 돌립니다. 다섯 번째 그림을 보시면 빙그르르 돌려서 대상자가 이미 걸터 앉는 자세가 됐습니다. 자, 이럴 때 꼭 알아두기입니다. 대상자를 갑자기 침대에서 일으키면 혈압이 떨어진다, 어지러울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걸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합니다. 만약 많이 불편하다고 하면 다시 침대에 눕힐 수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림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무릎을 꿇어가면서 신체 정렬을 유지했고요. 대상자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7번 계속 앞쪽으로 지그재그 당기면서 네, 8번 그림 발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하려고 이 동작을 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걸터 앉아서 항상 바닥에 닿게 한 이후에 9번 그림 요양보호사가 안전하게 앉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대상자의 어떤 팔? 건강한 팔을 휠체어의 먼 쪽 손잡이 휠체어의 어디?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어깨를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 10번 그림을 보시면요. 요양보호사는 허리를 잡았습니다. 양쪽 허리를 잡고요. 무릎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자, 이게 마비된 다리죠. 이 마비된 쪽에 요양보호사의 무릎과 함께 지그시 안쪽 다리에 눌러주면서 허리를 잡고 침대로 옮길 것입니다. 이때 대상자는 휠체어의 먼 쪽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11번입니다. 아까 그 자세로 마비된 쪽 다리 사이에 요양보호사의 다리를 넣었고요. 허리를 잡았고 그리고 휠체어 먼 쪽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영차 하면서 12번 그림 휠체어에 앉게 됩니다. 자, 휠체어에 앉으면서 13번 완벽하게 앉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뒤쪽으로 갑니다. 뒤쪽으로 가서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대상자의 어디? 손목을 잡습니다.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휠체어 의자 깊숙이 앉힙니다. 자, 휠체어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발 받침대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14번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휠체어에 탔다면 이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자, 화장실에 도착했죠? 자, 화장실에 도착했는데 지금 간이병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도착했다면 요양보호사는 양팔로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자, 양팔을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등 뒤를 감싸듯이, 그리고 일으켜 세웠죠. 일으켜 세운 이후에는 대상자의 몸을 어떻게 휠체어에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몇 도로? 90도로 회전시켜서 변기 앞에 세웁니다. 자, 변기 앞에 세웠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변기에 앉아야 되니까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세우고 바지 내리고 변기에 앉힙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는 변기에 어디?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휠체어 탈 때도 먼 쪽 손잡이를 잡았던 것처럼 이동변기도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 앉히고 난 이후에는 대상자가 원한다면 화장실에서 기다릴 때 중간중간에 말을 걸면서 기다려줍니다. 자, 이번은 침상배설도끼입니다. 자, 침상배설도끼. 침상배설도끼는요, 이렇게 간이병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침상배설하면 간이병기, 침상배설하면 간이병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 간이병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따뜻해야 됩니다. 만약 차다면 요이 변이가 감소되겠죠. 그리고 변기 밑에, 이 간이병기 밑에는 뚜껑을 열고 화장지를 꼭 넣어줍니다. 이유는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고요. 텔레비전, 음악 틀기를 통해서도 소리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변기를 놓을 때 변기만 놓으면 옆에 튀거나 그래서 오물이 튀거나 그래서 시트가 더러워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둔부 밑에는 항상 방수포를 또 깔아줍니다. 자, 이렇게 방수포나 시트를 밑에 대어줄 때 대상자가 협조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협조가 가능하다면 허리 들기를 합니다. 허리를 들어주세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한다? 옆으로 돌려 눕히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쪽으로 돌려서 변기나 방수포를 넣어줍니다. 자, 침대를 올려주어 앉아야 배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변기를 넣어줬다면 침대를 올려주어 앉는 자세, 즉 좌위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화장지는 변기 안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회원부, 여성 회원부에다가 화장지를 대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회원부에 소변을 대어주면 소변이 안 튀고 소리도 작게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원부와 둔부를 따뜻한 물수건, 또 물티슈 이런 것으로 꼭 닦아줘서 청결을 유지합니다. 닦을 때는 앞에서 뒤로 닦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는 꼭 무슨 수건? 마른 수건 별표. 자, 마른 수건으로 항상 마무리합니다. 회원부는 특히 마른 수건으로 하지 않으면 욕창과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마른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자, 시설장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되는데 거품이 난다, 냄새가 난다, 색깔이 이상하다 등등. 자, 그런데 특히 점액질변,
탁한 오줌, 혈뇨 이런 것들 꼭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겠죠? 뭐 볏짚 세개 정상 소변이라던가 보리차 세개 정상 소변이라든가 황금색 대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번은 이동변기 사용입니다. 자, 이동변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디? 침대 옆에다가 놓고 사용합니다. 주로. 자, 서거나 앉는 것이 가능한 대상자이고요. 하지만 화장실까지는 걷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서거나 앉을 수 있다면 간이변기 아니고 이동변기를 사용합니다. 자, 미지근한 물로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한다. 자, 이게 좀 생뚱맞으면서 독특해서 이런 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동변기 사용하는데 항문 요도에 물을 뿌려? 정말 이상하죠? 그렇지만 잠깐 생각해 보면 이동변기에 있는 경우는 비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데 겸용, 비데와 같은 기능을 하게끔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근육이 이완되겠죠? 어떤 근육? 요도 근육 또는 항문 근육이죠. 항문 근육.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또 뭐 방광을 자극한다 그랬는데 방광을 자극할 수가 없죠. 방광은 내부 장기고 항문이나 요도는 외부 기관이니까. 그래서 근육 이완을 위해서 뭐 한다? 물을 뿌린다. 꼭 기억해 주세요. 물을 뿌린다. 간이변기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을 뿌려준다. 그러면서 조금 이상하시더라도 비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동변기를 놓을 때 기억해야 될 것, 침대 높이랑 어떻게 같아야 합니다. 자, 이것도 위치는 휠체어 놓는 것처럼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거나 못 움직인다면 빈틈없이 붙여 놓으면 됩니다. 이 이동변기 밑에는 미끄럼 매트를 깔아서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게 놓아야 합니다. 변기는 데워두면 좋고요. 이것도 역시 화장지를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거나 텔레비전을 틀어줍니다. 자, 기저귀 사용 돕기입니다. 기저귀 사용 상황은 언제냐?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기저귀 사용은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할 때,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할 때, 배설 욕구를 못 느낄 때, 또 치매로 실금이 어떻게 할 때? 빈번할 때, 한두 번 실금했다고 해서 기저귀 차면 안 된다. 즉, 몇 번 실금했다 해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기저귀 의존해서 배설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나 와상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저귀의 바깥면, 즉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어야 합니다. 뒤처리 이후에는 무슨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이유는 욕창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마른 수건으로 건조하고 엉덩이 부분은 두드려서 욕창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두드려서 마사지. 그리고 난 이후에는 환기를 시켜줍니다. 자, 시험 문제에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교환한다 라고 나오면 틀린 답입니다. 왜냐하면 즉시 갈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이 없지요. 축축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대상자에게 얼른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입니다. 251페이지 유치도뇨관입니다.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 관리도 꼭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소변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낮아야 되겠죠? 이유는 역류, 거꾸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변량과 색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해야 된다. 자, 얼마마다? 두세 시간마다. 보통은 우리가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2시간마다 뭐 자주 살펴볼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분, 즉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자,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이 꼬였나 안 꼬였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언제냐. 자, 첫 번째는 폐가 불편하다, 아프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만약 소변줄을 하고 있는데 배가 불편하다? 자, 이것은 소변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결관을 확인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소변이 고이지 않았다? 자, 소변이 고여야 정상이죠. 그런데 고이지 않았다? 그러면 또 꼬였나 확인합니다. 소변줄을 하고 있는데도 화장실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확인합니다.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아랫배가 팽팽하다 그러면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연결관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유치도뇨관에 생리식염수, 풍선 같은 거를 넣어서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강제로 이 유치도뇨관을 뺐다면 무엇이? 요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소변은 잘 나오는지 관찰하고 소변이 만약 많이 또 찼다면 잘 비워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 관리. 자, 유치도뇨관의 교환, 삽입, 방광세척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교환, 삽입, 방광세척은 절대로 아니 되고 의료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소변이 이상하다, 적어졌다, 유치도뇨관이 밖으로 새어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보고합니다. 자, 소변을 비우는 방법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소변 주머니에서 소변을 비운 이후에 알코올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해서 감염을 예방합니다. 다 그리고 닦아서 넣었다면 제자리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요거 감염을 그리고 요 배출구를 넣지 않고 바닥에 닿게 해서 오염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 설치한다. 정답이네요. 1번입니다. 더 읽을 필요는 없지만 공부하는 중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번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무 절대 안 됩니다. 3번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화장실은 밝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화장실 앞에 화분 요거는 장애물이 되겠죠. 5번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 자, 밤에는 수면이 방해되지 않도록 개인방에 개인등을 켜놓는 거는 상관없지만 화장실에 화장실 등 표시등은 무조건 환하게 켜 놓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돕는 방법 변기 옆에 손잡이 설치가 정답입니다. 2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 돕는 방법입니다. 1번 배변 후 물티슈를 닦고 바로 안 되죠? 마른 수건으로 항상 마무리한다. 2번 뒤처리를 할 때 뒤쪽에서 앞쪽 아니고 앞에서 뒤로.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해야 변기 안에 잘 들어가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이렇게 자위를 취해준다고 했죠? 변기를 여기다 대주고 자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낮추어주면 안 됩니다. 5번 배설물에 피가 나온다? 어떻게 하나요? 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답은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3번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배설을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변기통 안에 화장지 깔아준다? 맞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아침 저녁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고 그때그때. 3번은 높이는 같게. 4번은 이동변기 옆에가 아니라 밑에 변기, 그 이동변기 밑에 이렇게 깔아준다고 했죠.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바닥에 닿게. 그래서 맞는 답은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4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 돕는 방법입니다. 1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이거는 욕창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암모니아 정상 냄새입니다. 3번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쪽이 보이게 말아야 합니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다면 어떻게 한다? 엉덩이를 들게 하면 되는데 옆으로 돌린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허리를 들 수 없다면 어떻게 한다? 옆으로 돌린다. 정답은 기저귀 사용 돕기 꼬리뼈에 피부 발적, 즉 욕창이 있나 확인한다. 5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어떻게? 같게. 2번 이동변기 앞에, 자 앞에 아니고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 3번 이동변기는 침대와 90도 아니고 딱 빈틈없이 붙이거나 어떻게 한다? 30에서 45도로 놓는다. 4번 이동변기 앉힌 후 어깨를 수건으로, 이동변기 앉힌 후 하체를 수건으로 덮는 거죠.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동변기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번이네요. 바닥은 항상 어디에? 바닥에. 6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 소변이 투명하다? 정상인데요. 거품이 없다? 정상이네요. 엷은 노란색이다? 정상이네요. 점액질이 대변에 섞여 있다? 비정상.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대변이 부드러운 거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고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 비정상적인 점액질. 7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 주변을 조용하게 하면 불안하죠. 2번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을 먼저 덮어주고 바지를 내려야 된다.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그러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앉은 자세로 대소변을 놓을 수 있게 도와주라고 했지요. 4번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 살필 수 없죠. 배변 후. 5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아니고 요도에서 항문 순서입니다. 정답은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8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 자, 배설물을 모아서 한꺼번에 아니죠. 2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같게.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정답은 3번이네요. 4번은 수건 까는 게 아니라 휴지를 까는 것이었고요.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이 아니고 건강한 쪽이죠. 그래서 이동변기 사용할 때도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하라. 9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 돕는 방법입니다. 1번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세척. 이건 의료인이 한다. 2번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은 소변 주머니를 비울 때 배출구 무엇으로? 알코올솜으로. 4번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 좋은데 당겨보면 빠진다 그랬죠.
5번 걸을 때는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어떻게? 낮게. 그래서 정답은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꼭 확인해서 대상자 관찰을 잘 해야 합니다. 10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간이변기입니다. 어디서 하죠? 침상에서 하죠. 돕는 방법입니다. 1번 변기는 찬물로 그러면 근육이 위축된다 그랬어요. 2번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 마른 수건을 깔아야겠죠. 3번 배설하지 못했다면 변이가 생길 때 다시 데워준다. 그렇죠. 계속 앉혀놓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힘주기 좋은 자세. 자, 평평하게 하면 힘주기 좋은 자세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앉히는 자위 자세를 한다 그랬습니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 자, 무릎 덮개 먼저 덮어주고 바지를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변기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배설하지 못했다면 변이가 생길 때까지 다시 데워준다. 11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요리조리 돌려야 하는 방법을 쓰라고 했는데요. 둔부를 못 들죠.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하고 상관없고요. 3번 교환하는 거 상관없고요. 몸을 옆으로 돌린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없다 그러면 바로 뭘 찾는다? 옆으로. 다시 한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다 그러면 옆으로 돌린다. 요거를 기억하셔서 바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을 했다.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자, 몇 번의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대상자는 좀 불편할까봐 기저귀 사용을 해달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저귀를 사용하면 계속 의존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보호자하고 의논하는 거 아니고요.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다? 실금하는 게 꼭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3번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지금 이것도 도뇨관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 아니죠. 4번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자, 맞지 않죠?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춘 소변, 즉 소변 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소변 보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13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 침상 배설 돕는 방법입니다. 1번 배변 후 물티슈를 닦고 바로 안 되죠. 2번 뒤처리할 때 앞쪽에서 뒤쪽으로 해야 하죠.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정답은 3번입니다.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앉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피가 섞여 나오면 뭐한다? 보고한다. 14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은 소변 주머니를 세척 안 된다 그랬고 하루에 한 번 비운다? 아니고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근다. 맞죠?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에는 배출구를 잠가두어야 소변이 안 새겠죠. 4번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높게 아니고 낮게. 5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안 됐죠. 염증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14번에 그래서 유치도뇨관은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에는 어떻게 한다? 배출구를 항상 잠궈 놓는다. 15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 소변을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연결관을 확인하라 그랬죠. 1번 수분 섭취 제한 아니고 유치도뇨관 제거 아니고 화장실 이용 아니고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아니고 뭘까요?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네, 여기서는 연결관을 확인하지만 잠근다는 것은 아니죠. 연결관을 확인하거나
또는 아랫배가 팽만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어떻게 낮게 금기가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금기가 아니면 수분 섭취 권장입니다. 3번 소변이 밖으로 난다.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 4번 유치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기면 절대로 안 된다. 5번 유치동안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보행해도 된다. 자, 그래서 맞는 답은 금기사항이 아니면 수분 섭취 권장한다. 네, 지금까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배설독기 이론과 모의고사 가지고 여러분과 공부했죠. 자, 송인생과 함께하는 쪽집게 핵심 강의 여러분의 합격을 보장합니다. 이해 숑숑 암기 숑숑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